응암 2동, 3동 더불어민주당 소영청 의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공공 서비스를 정부 대신 민간기관이 위탁받아 생산,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기관에서 잘 준비해서 공모를 참여했고 이에 좋은 결과를 수상받았는데 왜 언론 보도 건수가 천차만별인지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적극 언론 보도를 통하여 관련 사무, 사업에 대해 미처 이와 같은 사업을 인지하지 못한 국민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언론 보도를 하는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사 관련입니다. 민간위탁 기관 계약 시 은평구는 민간위탁 관련 예산 계획을 수립,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건비는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직급, 근무 형태에 대해 협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호봉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하므로 민간위탁금 상승 원인으로 인건비가 꼽힙니다. 이로 인하여 때론 사업비가 축소되기도 합니다. 민간위탁 기관들이 보이지 않는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제도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의 기존 수직적 통제적 관리 방식에서 구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성과 관리가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외부기관 평가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서 수탁기관의 성과로 32개의 위탁 사무에 대해서 92회의 수상과 3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언론 홍보를 통해 홍보했으나 모든 수상에 대해 홍보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업 담당 부서 및 홍보 담당관을 통해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그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은평구의 민간 위탁 우수 사례 및 모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위탁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협정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제시, 또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갑질 근절 방안 구체화 등 내용을 통해 수탁기관에 더욱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 또한 강화하며 성과에 대해 민간과 공유하는 등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는 현재의 인건비의 경우 사업에 따라 또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또 기타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따라 상이한 임금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률적인 임금 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획 예산과에서 민간위탁금 5억 이상 사무에 대해 외부 회계 감사를 기관 통합으로 수행하고 감사 담당관에서도 수시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매년 정비하고 민간위탁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또 모든 사무에 대하여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사전적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인경 의원입니다. 은평구에서는 2019년 8건, 20년 3건, 21년도 현재까지 9건, 최근 3년간 총 20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국공립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인 확장에 맞는 질적인 관리와 지원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늘어난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을 단계적으로 높일 방법과 지원 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지요. 또한 부모와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지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기에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는 전담 부서는 있는지요. 교사 1인당 최대 20명까지 보육하는 아동 보육이 교사 1인당 최대 20명까지 보육하는 아동 수 과다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또 보육 이외에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되기도 합니다. 은평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해서
지난 추경에 구비 18억을 투입해서 171명의 보조교사 등 근무 인력을 추가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집 행정 업무는 242종에 이르는데요. 한국보육진흥원 주간평가제는 92종에 달해서 보육 이외에 행정 업무가 과중한 현실이지만 자치구에서 이를 바꾸거나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 전담 교사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고, 또 관내 237개 어린이집에 행정 전담 교사를 1명씩 배치할 경우 1년의 예산이 약 60억 원 정도가 필요하게 돼서 구재정 여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올해 6월에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행정 전담 교사 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카카오톡 단톡방 등 일상화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 영유아 정보 및 은평구 영유아 행사 등을 원내에서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후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집 CCTV 추가 설치 및 렌탈비 지원을 위해 소량 조사 후 설치를 검토해서 원내 CCTV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은평구는 매년 원장 및 보육교사 대상으로 셋업 원장 및 교사의 자질과 기본 수양과 놀이교육 등을 대상별 사회 프로그램으로 각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 2021년도에는 보육교직원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심리상담 신청자는 관내 보육교직원 640명 지금 하고 있고요. 통합 스트레스 검사 및 집단 상담 실시는 지금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지금 할 예정입니다. 또 구에서 보육교직원 인면 보고 시에도 다시 한번 자격 요건이 맞는지 또 살펴보고 있고, 1년에 한 번 범죄 경력 일제 조사를 통해 철저히 보육교직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